네, 엔젤비트는 분명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클로나드를 생각해보면 엔젤비트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토리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호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죠. 그런 아쉬움과 다음은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나온 작품이 바로 오늘 리뷰할 작품 샤를로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작품이 망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작이라고 보며 더 나아가 엔젤비트랑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씨발놈이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 샤를로트의 장점과 어째서 체감상 엔젤비트보다 못 만들었다고 느껴지는지도 함께 이야기할까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깔 거지만 이번에도 쓸데없는 사담은 생략하고 없으면 섭섭한 인트로 컴온! 본 영상에는 샤를로트, 엔젤비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작품을 재미있게 봤건 재미없게 봤건 여러분들의 감상평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본 작품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평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샤를로트는 앞서 리뷰한 엔젤비트와 비교했을 때 깔끔하고 직관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스토리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6화, 9화, 그리고 11화를 기점으로 1화에서 5화 초능력자들과 벌어지는 일상물 에피소드, 6에서 8화 여동생의 죽음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9에서 10화 밝혀진 진실과 타임리프, 11에서 13화 과학자들과의 대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토리의 구성은 앞서 리뷰한 엔젤비트랑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MB에 비해 깔끔한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줄어든 캐릭터. 작품은 주인공 오토사카 유와 토모리 나오 그리고 학생의 멤버들 포함 총 4명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진행합니다. 타카조는 개그형 캐릭터, 유사미사는 3화 에피소드에서만 중심으로 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와 나오 둘이서 스토리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엔젤비트도 오토나시와 카나데, 유리 이렇게 3명이서 스토리 진행한 거 아니냐? 다른 캐릭터들도 개그캐로 치부하면 되지 않나? 이거 내로남불이구만. 이라고 하실 분들 잘 들어보세요. MB는 설정 자체가 사춘기 시절에 어떤 사연이 있는 자들이 올 수 있는 4, 5세기입니다. 즉 사춘기 시절에 미련이 남을 정도로 그들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애정이 가는 캐릭터의 사연이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샤를로트는요? 이들에게 능력이 생긴 것은 운석 속에서 흘러나온 입자를 마신 사람 중 감정이 가장 풍부해지는 시기, 사춘기 시절에 초능력이 생긴다는 설정입니다. 즉 이들이 능력이 생긴 것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과학자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사연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의문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샤를로트가 좀 더 캐릭터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캐릭터들의 줄어든 숫자와 굳이 모든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담아낼 필요가 없다는 점들로 인해 작품의 스토리는 확실히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반부의 그 무리수만 아니었다면 캐릭터들의 서사는 충분히 깔끔했죠. 이러한 서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먹힌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7화 도피의 끝입니다. 여동생 아유무의 갑작스러운 능력 발현, 그로 인한 죽음.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인공 유는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예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거나 다른 멤버들이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방구석을 뛰쳐나오고는 오락실에서 죽치고 있거나 PC룸에 처박혀 있죠. 나중에는 깡패들을 대상으로 깽판을 치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나오가 나타나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유미가 해주었던 레시피 그대로의 달달한 오므라이스를 해주며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여기까지가 7화 에피소드의 전반적인 스토리인데 이 에피소드가 정말 잘 만들어진 이유는 잘 쌓여진 캐릭터 빌드업, 마음을 울리는 감성, 그리고 완벽한 개연성까지 3박자가 아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아유무가 도시락을 싸주고 입맛에 맞지 않아 거부감을 들어하기는 합니다만 거절하지 않으며 아유무가 아프면 바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통해 유가 아유무를 정말 아낀다는 것을
굳이 하나뿐인 가족 요소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죠. 그러니 7화에서 아유무가 죽었다는 현실을 알았을 때 그가 이렇게 엇나가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캐릭터의 빌드업과 개연성이 잘 조화가 되는 모습이죠. 거기에 유 입맛에 너무나 달달한 오므라이스, 그저 평범한 일상 에피소드인 줄 알았으나 사실 이 달달한 오므라이스는 유의 어머니의 레시피이며 이를 보고서 아유미가 참고해 만든 것이라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 유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전 에피소드들을 통한 빌드업, 아주 탄탄해진 개연성, 그로 인해 공감되는 유의 감정선, 뭐 하나 비판할 점 없는 완벽한 감성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에다준 오리지널 애니 에피소드 중에서는 단원 탑이라고 생각하며 깔끔한 것으로만 따지면 감히 클라나드 꽃밭 에피소드에 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샤를로트는 꽤 괜찮은 에피소드, 설정,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으며 MB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MB에 비해서 샤를로트는 박한 평가를 받는 걸까요? 샤를로트의 평가가 이렇게 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연속되는 실망. 제가 엔젤비트 리뷰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에다준의 팬은 클라나드라는 명작을 경험하고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엔젤비트를 접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아쉬움이었죠. 그 아쉬움을 안고 동시에 그 다음은 잘해주겠지 하는 행복 회로를 태우며 맞이한 작품이 샤를로트고요. 그 결과가 높게 쳐주면 엔젤비트와 동급, 일반적으로 MB보다 못한 작품이라니 팬들은 이제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버프받지 못한 장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샤를로트가 MB보다 평가가 박한 것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MB와 클라나드는 최루물이지만 샤를로트는 최루물이 아닙니다. 애초 샤를로트는 작품 자체가 SF를 제외하고는 특정 장르를 규정하기 애매한 작품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좀 더 세밀하게 따진다면 초능력이 감정선이 격해지는 시기에 발현된다는 점, 초능력 자체도 뭔가 어설픈 능력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 초능력으로 인해 벌어지는 청소년 시기의 에피소드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청춘물 카테고리에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굳이 어떤 목적 없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진행한다는 점을 뽑아서 일상물이라는 카테고리에도 넣을 수 있겠죠. 제가 클라나드 1기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최로물의 최종 목적은 울리는 겁니다. 개연성이니 빅진성이니 뭐 그런 거 다 치워놓고 우선 눈물만 쏟게 한다면 장르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MB의 에피소드들이 제가 15분을 깔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음에도 불구 호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선 울리는 데는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나 샤를로트의 목적은 울리는 게 아닙니다. 청춘물에 대입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에피소드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이고, 일상물에 대입을 한다면 이들의 초능력자들의 에피소드에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즉 샤를로트는 MB와 클라나드보다 개연성 면에서 더 빡세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최루물 버프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장르를 떠나서 애초에 작품 자체가 감성적인 연출을 중시하기보다는 흥미로운 세계관 구축과 그 세계관 속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는 시청자들은 감성적인 느낌보다는 세계관에 대한 흥미와 캐릭터들의 서사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다면 샤를로트가 그런 재미와 개연성을 잘 잡았는가? 그게 세 번째 이유이자 이 작품이 가장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용두사미.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샤를로트의 초중반부는 나름 재미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7화의 에피소드는 역대급 에피소드였고요. 그러나 작품은 타임루프를 통해 동생을 구해온 이후의 에피소드 11화부터 작품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11화에서는 능력들의 떡밥 회수와 함께 뜬금 괴한들로 인해 쿠마가미와 나오가 납치를 당하게 되고, 이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유 혼자서 이들을 구하러 가게 되나 오히려 당하게 되어 붕괴 능력 발동, 쿠마가미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후 12화에서 다짐을 하더니 뜬금 유가 자신이 모든 능력자들의 능력을 전부 빼앗겠다,
그 임무에 성공하면 마음을 받아달라는 고백을 나오에게 하고는 세계를 구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두 에피소드의 문제점은 바로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 앞서 이야기했듯 본 작품은 초능력자들과 벌어지는 일상을 다루는 에피소드 형식의 작품입니다. 물론 중반부에 들어서면 에피소드보다는 주인공의 서사에 중심을 두기는 합니다만 그것 또한 주인공의 에피소드, 더 나아가 떡밥을 회수하는 에피소드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1, 12화의 에피소드는 너무 갑작스러워요. 아니 막말로 분명 초반부까지만 해도 끽해봐야 청소년의 일탈 수준의 에피소드였는데 갑자기 납치, 감금, 협박, 고문이라니 너무 과하잖아요. 이건 아유미 에피소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게인 게 아유미가 죽는 에피소드는 어디까지나 아유미의 능력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얀데레 미친 인간이 커터칼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조직이 나타나서 이들과 대립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뭐 과학자들이 뭔가 하는 듯한 에피소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떡밥 정도는 던졌어야죠. 아 물론 나오의 오빠가 그런 과학자들에게 고문받은 경력이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며 작품의 분위기가 이렇게 급변하는 데에는 받쳐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은 1쿨 13화입니다. 그런데 11, 12화의 스토리는 작품의 전환 포인트 같은 에피소드예요. 제가 앞에서 비판을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전환 포인트를 기점으로 남은 화들을 잘 꾸려간다면 좋은 2쿨짜리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지요. 네, 2쿨짜리요. 그런데 실제 남은 화수는 13화 딱 하나입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양이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 13화에서는 무지성 스토리 진행으로 인한 무리수 환장 파티가 돼버립니다. 주인공은 해외에 나가서 능력자 대 능력들을 빼앗는데 처음에는 잘 능력을 빼앗는 듯 싶었는데 능력을 빼앗기 위한 여정과 외부자들의 공격에 의해 피로 누적, 거기에 능력들에 대한 폭주로 인해 애가 점점 미쳐 돌아갑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나오가 준 단어장을 보면 간간히 버티게 되고 결국 모든 능력자의 능력을 회수해 임무를 완수하게 되죠. 그렇게 다시 동료의 품에 돌아온 유는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로 다짐한다는 메데타시 엔딩입니다만 네, 보는 시청자가 메데타시하지 못하죠. 정말 거의 분 단위로 이해가 안 되는데 큰 의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왜 타임워프를 안 하는 거죠? 작중 유는 상처를 낫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 능력을 통해 눈을 회복하고 과거로 가서 쿠마가미를 살릴까라는 고민을 합니다만 뜬금 これ以上人の断りを破る行為なんてしちゃいけない 라고 합니다. 아니 왜? 뭐 이 능력을 잘못 써서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초능력 전체를 봐도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유가 능력을 잘못 써서 쿠마가미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나오가 납치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과학자들이 개새끼인 거예요. 근데 웬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입니까? 그 뒤인 본인의 사명은 능력자들의 능력을 다 빼앗는 것이다 에 적용해도 말이 안 되는 게 타임루프하고 바로 칼같이 능력 빼앗기를 시전하면 쿠마가미도 구하고 본인 사명도 해결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능력을 왜 폭주하고 유는 왜 기억이 혼탁해지며 잊혀져가는 거죠? 아니 갑자기 뜬금 폭주하더니 핸드폰을 부셔버리질 않나? 잠을 잤는데 폭주를 하지를 않나?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작중 초능력들은 어딘가 하나쯤 나사가 빠진 듯한 능력들이기에 그에 의한 디메리트 중 하나겠구나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왜 그런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걸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판에 나오는 왜 이렇게 아련하고 유에게 반해 있는 거죠? 유야 이미 타임루프 전부터 나오가 해준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나오에게는 유에게 반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물론 자신의 오빠를 낳게 도와준 에피소드를 통해 나오도 유에게 묘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타임루프 이전 이야기입니다. 타임루프 기준으로는 도저히 나오가 유에게 마음이 있을 만한 이유가 정말 1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앞서 열심히 깐 엔젤 비트의 히나유이 커플보다도 없는 수준이죠. 아니 근데 막판에 뭘 그렇게 아련하고 눈물까지 흘려가며 音坂優くんおかえりなさい 이러고 있습니까? 물론 친구로서 동료로서 걱정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사히 돌아와서 기뻤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넘은 관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애초에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니 보고 있으면 아니 이들이 언제부터 그런 아련한 관계였는데? 하게 된다고요. 이렇듯 14화는 보는 순간순간들이 전부 의문인데요.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가 이제부터 우리의 일상은 행복일 거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 한 작품이 끝났구나라는 마무리의 느낌보다는 아니 씨 이걸 진짜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아니 쳐 웃지 말고 이게 끝이라고? 지금 장난해? 와 같은 허무함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클라나드나 MB랑 비교해도 이 엔딩이 정말 작살이 난 게 클라나드는 나기사와 토모야 그리고 우시오의 행복한 일상을 통해 힐링을 엔젤 비트는 오토나시와 카나데의 헤어짐으로 인한 아련함을 주는데 샤를로트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뭐든 결국 엔딩이 임팩트가 남을 수밖에 없는 법. 그렇게 샤를로트 내에 역대급 좋은 에피소드인 7화가 있음에도 허무하고 엔젤 비트보다 못한 작품으로 남은 것입니다. 본 작품에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샤를로트는 구성을 좀만 다듬었다면 그리고 진짜 이 쿨러 분량을 늘렸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평작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마무리 지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결국 그 작품이 나오고야 말았죠. 다음 리뷰는 드디어 길고 긴 마에다준의 끝 신이 된 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올바